안녕하세요. 백엔드 김씨입니다. 오늘부터 시간 나는 대로 리트코드의 알고리즘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리트코드의 대표적인 이지 난이도의 문제, 투썸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유명한 문제기도 하고 다양한 회사의 기출 문제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일 첫 영상에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문제는 일단 간단합니다. 인풋으로 그 nums라는 인트 어레이가 주어지고, 그리고 인트형 타겟 값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레이의 값 중 두 개를 더해서 타겟 값이 되는 수의 인덱스, 만약에 이런 27, 11, 15라는 nums가 주어진다면 타겟이 9면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서 9가 되는 어레이의 인덱스를 리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알고리즘 문제를 어디다가 써?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결혼정보업체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개판으로 해준 거야. 그래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회원 리스트를 줬는데 보유 자산만 있어. 딸랑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회원 정보를 알 수가 없죠. 근데 갑자기 팀장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야, 김씨야, 너가 담당하고 있는 회원들 중에 그 2명이서 합해서 자산이 타겟 값인 애를 커플을 뽑아와봐. 자산이 타겟 값인 친구들을 뽑아와봐. 여기서 인덱스겠죠. 타겟 값인 친구들의 인덱스를 뽑아와봐. 이런 문제를 준 거예요, 팀장님이 나한테. 아마 전임자랑 팀장님이랑은 이렇게 소통을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럼 난 어떻게, 난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투썸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단거로 적을게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게, 한번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1번, 직관적인 브루트 포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지? 이 회원들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러면 되겠다. 회원들을 그냥 다 서로 한 번씩 만나봐. 그리고 만남의 장을 열어주는 거죠. 회원들끼리 다 가져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보유자산을 싹 듣고 있다가 얘네 보유자산이 타겟 값이네. 두 명 더 하니까 딱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면 팀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팀장님께서 시키신 업무를 제가 해결했습니다 하고 딱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알고리즘을 브레인스토밍 할 때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컨스트레인트예요. 컨스트레인트를 보면 여기가 nums length가 10의 4승이죠. 그럼 저희가 여기서 회원들끼리 만남을 다 가져봐 하면 당연히 이중포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이중포문이 이러면 이 n제곱이 되잖아요. n제곱. 그러면 복잡도가 여기서 10의 4승까지 들어오면 이 랭스가 10의 4승이니까 그럼 10의 최대 10의 8승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0의 8승까지 나온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총 1억 번이 돌아야 돼요. 8에 80승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노하우? 그냥 생각으로 할게요. 노하우는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1억 번까지 돈다?
이게 이런 대부분 알고리즘 문제에서 리미트로 생각하고 있어요. 1억 번 이하로 돌아야 돌아간다. 1억 번이 넘으면 대부분의 이런 알고리즘 문제에서는 1억 번이 넘어가면 대부분 타임아웃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딱 1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돌아갈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보시죠. 그리고 또 다음 컨스트레인트를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타겟 값인 친구들을 더해봐야 되잖아요. 더해보고 두 명의 이거를 시간 작도 두 명의 보유 자산을 더해서 타겟 값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인트형이 벗어나지 않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죠. 넘스가 10의 9승에서부터 마이너스 10의 9승까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모르잖아요. 이걸 누가 외우고 다녀. 막 인트형이 막 2, 1, 7 뭐 하는 그 숫자 있잖아요. 인트의 맥스 밸류 한번 찍어보는 거죠. 프린트 F %D 하고 인티저 맥스 밸류 찍어보고 여기도 맥스 밸류와 민 밸류를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컴파일 에러가 날 테니까 이 컴파일 에러만 한번 잡고 인트 이렇게 하면 돌아갈 것 같은데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 1, 4, 7, 4, 8 여기 세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자리. 근데 10의 9승이죠. 10의 9승을 두 개를 더한다 그래도 10의 10자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2, 1, 4를 넘어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겠다. 합 연산 인트형을 써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번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쓸데없는 코드는 지우고 두 명이서 만남을 가진다. 그리고 두 명이서 만남을 가져가지고 두 명의 값이 타겟인지 확인. 타겟이면 인덱스를 리턴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자 하겠습니다. 인트 i는 0부터 i는 넘스 랭스 마이너스 1까지죠. 이중 포문을 노릴 거니까요. 인트 j는 0부터 아니죠. i 플러스 1부터 j는 넘스 랭스까지 j 뿔뿔. 그리고 두 명의 값이 타깃인지를 확인해야겠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넘스 i 넘스 j 그 다음에 if sum이 타겟이면 return int int i j 이가 없었나? 네,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아마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돌려보시죠. 네, 일단 억셉이 됐고 서브밋을 한번 해보면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일단 런타임이 50ms로 나왔고 근데 어널라이즈를 해보면 아마 5의 n제곱이라고 나오겠죠. 5의 n제곱이 나오고 공간 복잡도 메모리 공간 복잡도는 저희가 뭐 다른 자료 구조를 쓴 게 없으니까 5의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근데 이거 딱 이렇게만 가져가면 팀장님이 싫어하겠죠. 왜냐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이제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팀장님이 결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기다리다가 팀장님이 화가 나요. 팀장님이 화가 나면 대부분 제 고과가 깎입니다. 그러면 저는 내년에 연봉이 덜 오르게 되겠죠. 이럴 때 쓰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써보자. 이 21세기 현대인들은 대부분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이게 한 명씩 제가 회원들을 다 만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만남을 갖고 제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놓는 거죠. 면담을 한번 한다고 보는 거죠. 대부분 우리 회사 생활할 때도 팀장님이 바뀌면 팀장님이 대부분 또 저희들을 한 명씩 면담을 해요. 그런 게 이런 투썸 알고리즘에서 착안한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근데 또 스마트폰에 저장한다고 할 때 하면 좋은 게 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할 수 있는 자료 구조, 이런 데 쓸 수 있는 자료 구조가 뭘까? 스마트폰에 저장하죠. 전화번호부, 맵 같은 거죠. 키와 밸류를 가지고 있어요. 키를 주면 밸류가 탁 튀어나오는 이런 마법 같은 자료 구조입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알고리즘 풀이할 때 잘 모르겠으면 해시맵을 써라. 그런 말도 있을 만큼 이런 알고리즘 풀이에서 이 해시맵은 정말 많이 쓰이는 자료 구조입니다. 기존 것들을 좀 주석 처리를 하고 여기 한번 또 소속 코딩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1번 방법, 2번 방법. 첫 번째로 스마트폰을 하나 사야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고 한 명씩 면담을 하고, 그리고 한 명씩 다시 돌아보면서 타겟 값이 이 한 타겟 값과 한 명의 밸류, 자산이 의 차가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니까 내가 아니어야겠죠. 나도 아마 이 한 명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내가 아니,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써야겠죠. 네, 이렇게 해보고 만약에 그리고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인덱스를 리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코딩을 한번 해보시죠. 맵 인티저, 우리는 여기 키를 밸류를 인덱스를 저장할 겁니다. 좀 키의 밸류를 저장한다니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고, 또 보시다 보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티저 폰으로 할까요? 네,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저희가 여기가 또 맵을 쓰고 뒤에는 해시맵을 썼잖아요. 객체 지향에 보면, 이건 자바니까 객체 지향에 보면 OCP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이었나요? 여기다 또 적어놔야지.
저는 자막을 쓸 수 없어서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요 주석을 자막처럼 변경에 아니지 확장에 열려있고 변경에 닫혀 있어야 한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저희가 맵으로 대부분 정의를 해놓고 구현을 할 텐데 해시맵을 다른 맵으로 나중에 컨커런트 해시맵이라던가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도 해시맵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면 모든 걸 다 바꿔줘야 돼요, 구현체에서도. 그래서 대부분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구현체를 변수를 정의할 때는 그 상위 타입 맵을 정의해 두고, 그리고 구현체는 해시맵을 정의해서 이렇게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리스트 같은 것도 그럴 수 있겠죠. 구현할 때는 변수를 정의할 때는 리스트로 정의를 하고, 구현체는 어레이 리스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는 게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들 보실 때 뭐 코딩 면접 같은 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텐데, 이럴 때 말하면서 코딩 연습을 하실 텐데, 이런 건 또 이런 내용들은 가볍게 언급하시면서 구현을 하신다고 하면 또 아마 손해는 안 보시겠죠. 네, 이렇게 좀 쓸데없는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문제풀이로 돌아가서 한 명씩 면담을 하는 거죠. i는 넘스 랭스까지 i 뿔뿔 맵 폰에 저장을 합니다. put 넘스, 네, 여기에 넘스가 밸류고 i가 인덱스, 이렇게 저장을 한번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포문을 돌리면서 저장이 되어 있는지 내가 저장한 값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int diff라고 정의를 하고 타겟에서 nums i를 빼보는 거죠. nums i를 빼보고 만약에 폰에 contains key diff가 있으면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간과해야 될 게, 나는 같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폰에 아마 이 i도 들어가 있을 텐데 폰에 i가 나오면 안 되니까 i 값도 조정했는데 i와 i가 나오면 답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만남을 주선했는데 갑자기 동일인이 2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팀장님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놓고 돌려보시는 거죠. 네, 억셉이 됐고 서브밋을 한번 해보면, 네, 아까보다 조금 빨라졌어요. 5의 n번, 당연하죠. 포문을 한 번밖에 안 돌리니까. 포문을 한 번을 더하는 연산은 어차피 2n이지만 5의 2n이지만 상수는 제거해주니까 비고 할 때. 그리고 메모리는 저희가 해시맵을 사용했으니까 해시맵에 최대 n개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5의 n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3번 방법.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팀장님이 요구하는 답 면담을 하다가 팀장님이 요구하는 답에 딱 나오면 그 답만 보고를 바로 하는 거죠. 미래를 생각해보면 2번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진급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보고를 잘해요. 그래서 3번 방법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여태까지 2번 방법으로 살아와서 진급을 제각제각 하긴 했는데 어쨌든 또 빨리 하지 못하고 제각제각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네, 방법 얘기했죠. 면담을 하다가 팀장님이 요구하는 답이 나오면 보고를 바로 한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폰에 정의했고 면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한 번만 돌릴 거니까. 지표를 계산해서 있으면 바로 리턴을 할 텐데 없을 수 있잖아요. 없으면 폰에 저장을 해두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면담을 하면서 아직 이 친구가 팀장님한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네 하면 이제 저장을 일단 해두고 팀장님이 원하는 답을 바로 찾았어. 그럼 이제 다 끝까지 면담을 하지 않고 바로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이 원하는 커플을 딱 찾았을 때 바로 보고를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성공하는 거죠. 팀장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다시 또 타임 컴플렉시티를 한번 계산해 보면 뭐가 이상하네요. 이것도 사실 타임 컴플렉시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까는 상수배 포문을 2번 돌린 만큼 2의 n만큼 돌렸는데 상수는 제거한다고 했으니까 5의 n 그리고 공간 복잡도도 5의 n 맵을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똑같이 5의 n, 시간 복잡도가 5의 n이고 공간 복잡도도 마찬가지로 5의 n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리트코드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인 투썸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저도 되게 이렇게 알고리즘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알고리즘 로그니까 A 로그, R 로그 뭐 이렇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들도 모르는 문제가 있으시면 한번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같이 공부해서 함께 풀이하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백엔드 김씨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